안녕하세요. 여기서 여러 사연들을 읽어보다 보니 저처럼 사람 인연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역시 요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남편과는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집안과 우리 집안 모두 잘 사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홀어머니의 시누이가 있는 집안, 저는 고령의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 집안보다 우리 집이 더 여유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특히나 시댁에서는 정말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오느라 고생했다. 얘야, 힘들진 않았니?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을 텐데 굳이 시간 내서 여기 오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정말 너한테 너무 고마워. 사실 주변에도 홀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시집 와주니 우린 너무 고맙지. 정말 고맙다, 유진아.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상훈 씨도 그렇지만 저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결혼하는 건데요. 상훈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지 궁금했는데 어머님 성격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 덕분에 상훈 씨 배려로 저도 너무 행복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어머님과 가족분들께 전할 예단 보낸다고 하시는데 혹시 준비해야 할 거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이것저것 신경 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냥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 생략해도 좋으니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전해드려라.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요즘 바쁘실까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구나. 그러니 유진이 네가 가서 잘 말씀드리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고 그래서 엄마가 더 많이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쪽에서도 아마 오시는 하객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희 부모님 쪽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집 보내는 딸이라서 더 잘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첫 결혼이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양가, 예단, 예물 모두 다 고급으로 준비를 했고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2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와 결혼을 하고 남편도 계속해서 승진을 했고 시어머니 사업도 잘 풀려서 다들 제가 복덩이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라면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누나였던 시누는 직업도 없이 집안만 믿고 결혼을 꿈꾸고 있었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좋은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 올케. 올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지 말고 나도 좀 느리게 좀 해줘봐. 주변에 다른 남자 없어? 올케는 나온 학교도 좋은 학교잖아.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남자 동창들은 없어? 올케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 나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올케가 어떻게 한번 알아봐.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은
그래도 좀 낫더라. 그래도 내 타입은 아니야. 형님, 제가 이번만 해도 10번은 더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저번에 소개를 해준 사람도 제가 겨우겨우 부탁해서 소개팅 했는데 그때도 형님 마음에 안 든다면서 퇴짜 놓으셨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주변에 남자 인맥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형님 직장도 다녀보시고 하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에이, 직장 다녀봤자 거기서 거긴 사람들만 만날 텐데 어떻게 해? 나 그렇게 눈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안 급이 있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내가 정말 다른 건 안 바라고 그냥 직장은 대기업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면 좋겠네. 거기다가 집은 자가로 해올 수 있을 정도면 좋겠고 여기에 난 얼굴은 크게 따지지 않는데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 형님, 그게 다 따지시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지시다 보면 인연 만나기 힘들어요. 형님 눈도 높아가지고 만족스러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장 고민되신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직장에 다녀?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냥 엄마 품에서 살아야지 뭐.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은 나타나겠지? 올케 부모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려봐. 나 정도면 그래도 꽤 봐줄만 하지 않아? 직장 없어도 요즘은 얼굴 반반하면 잘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나는 영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네. 신우이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지만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사람과 연애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항상 신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남편 역시 주변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줬었는데 신우가 퇴짜를 놓은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민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진짜 왜 그러나 몰라. 그냥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직 누나가 이팔 청춘인 줄 아나 봐.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나이 40이 될 텐데 지금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다니고 있으니. 어쨌든 이번에도 다른 대기업 사원들 친해져서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친해져. 아유, 민망해서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나한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더 이상 소개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는 했어. 근데 신우 입장에서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소개를 받아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신우 어디 취업해서 다녀보는 건 어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오, 그러네. 근데 누나 자존심에 웬만한 직장은 눈에 찰까 싶다. 한두 달 다니면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얘기는 해볼게. 누나도 요즘 많이 고민은 하는 것 같더라고. 주변만 해도 결혼한 지인들이 많아서 이제는 진짜 소개해줄 사람도 없는데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더 이상은 소개해주기 무리이고. 저의 말을 들었던 남편은 오히려 직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여러 번 설득을 한 끝에 신우는 여러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가를 반복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개인 사업체 사무직에서 오래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거기 사장님과 신우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우의 결혼 임박 소식도 전해지게 되었죠. 임신과 결혼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댁에서도 저보고 고맙다며 역시 복덩이였다며 좋아하셨죠. 시댁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저희 집에는 우환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사업은 한순간에 어려워지게 되었고 엄마가 부랴부랴 임시 대표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보지 않았던 엄마가 대표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고 고유 기술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집안은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크게 기울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시댁에서의 태도는 한순간에 변하고 말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막대하시기도 했죠. 아유, 이게 뭐니?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해서 좋아했건만. 에휴, 이제는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어느 하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복도 지질이 없지. 예, 너는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받은 건 없니? 오로지 다 엄마가 사용하는 걸로 마무리한 거니? 네?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업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사용도 했어가지고요. 제가 딱히 받은 건 없네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땐 이렇게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머, 너 진짜 웃긴다. 그럼 네 앞에서 말하지 언제 말하니? 그리고 재산 하나도 안 가져온 게 자랑이니? 그렇게 콧대 높은 척 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 봐라.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거지. 너 항상 친정 잘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았잖아. 네 신우도 무시하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된 거 봐라. 그래, 엄마.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결혼 나중에 시키라고 했잖아. 고작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야? 아유,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만 이제는 결국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빵빵한 집안이 있기를 해. 믿을 수 있는 형제가 있기를 해. 뭐 하나 나도 부러운 게 없네. 형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도 심란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여기에 해온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에는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하시더니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되세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건가 보다. 처음에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결혼시킬 것을 그냥 너네 집안만 보고 결혼시키니 이 사달이 낫네. 아휴, 너희 집이 잘 살지 않았으면 내가 왜 너를 받아주었겠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잘 나간 아들이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빵빵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훨씬 예쁘고 잘난 며느리 충분히 들일 수 있었어. 그래, 맞아. 우리 상훈이가 얼마나 주변에서 남편감으로 탐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서운하지. 그동안 나보고 집안 믿고 시집도 안 간다면서 뭐라고 할 땐 언제고? 너도 아빠 배경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모와 신우의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더 상처가 되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바로 앞에서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뭐라고 하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엄마랑 누나 앞에서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 집안 교육 제대로 안 받았어? 들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많이 틀리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교양 없고 저급해 보이는 줄 알아? 아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당신을 다시 되돌아봐야지. 왜 다른 사람을 탓해? 아무리 그래도 아빠 살아계셨을 때랑 너무 다르시잖아. 그때는 뭐만 해도 잘한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하시더니만 요즘은 매번 시댁에 가도 구박만 하지 뭐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당신은 그 바로 앞에서 와이프가 한 소리 듣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다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기나 해? 옆에서 그걸 다 듣고서도 아무 말 안 하는 당신이 더 미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이혼이라도 할래? 아니잖아. 가진 거 칫불도 없는 주제에 지금 이혼하면 당장 어디서 뭘 하면서 살 건데? 제발 주제를 알고 조용히 붙어 있어. 임신도 해놓고 일은 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조용히 붙어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생활하는 거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진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뻐했던 것이 저 자체가 아니라 집안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내가 결혼을 잘한 건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내가 정말로 행복은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는 별개로 신우는 연애를 하던 사장과 결혼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의 집안 역시 잘 사는 집안인 듯 했어요. 어느 날 신우는 예비 시부의 취임식이 있다면서 온 가족이 거기 초대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대표직 취임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 초대를 받았어. 아무래도 이제 곧 결혼할 거라고 주변에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이번에 갈 때 좀 제대로 챙겨 입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아버님 대표직으로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남자친구 사업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 아마 그러시겠지? 그래서 우리도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 한다. 우리도 격식 좀 챙기고 준비해서 가자. 처음으로 가족끼리 다 만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부담 안 되게 선물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구나. 시부모님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렴. 에이, 시부모님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몇 번 만났는데 좀 수수한 그런 집안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가면 엄청 조용히 있다가 온다니까. 저쪽 집안에서는 내가 진짜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아. 그래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약간 좀 아쉬운 게 남자친구 얼굴이긴 하지만 뭐 그만큼 돈 버니까 그건 패스하고 어쨌든 아버님이 대표직에 취임하면 사업도 잘 도와주실 테니 가서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네가 그 집 며느리로 가니까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가서 잘 보여서 얼른 결혼 날짜 잡고 진행도 빨리 해야 되겠어. 결혼은 한다고 해놓고서는 일정이 바빠서 결혼 날짜도 아직도 못 잡았잖니. 어쨌든 이번에 가면 결혼 날짜도 얼른 잡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너는 그날 그냥 밥만 먹고 가렴. 굳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앉아있지 말고. 네? 저요? 왜요? 저도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갈게요. 남편도 계속 있을 건데 저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도 가족이니 다 참석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참석하고 있을게요. 네가 왜 그 자리를 참석해? 진짜 우리 집안 사람들만 가서 참석하는 건데 사돈댁에서 동생 결혼한 거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도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하니까 그냥 눈치 없이 자리 차지하지 말고 얼른 밥 먹고 가렴. 가서 쓸데없는 말 얹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배도 불러왔으니까 힘들어서 집에 갔다고 할 테니까 대충 밥만 먹고 빠져.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얘 기가 막히게 눈치는 빨라서 말 안 해도 잘할 거야. 아무튼 나중에 누나랑 결혼하면 매형되는 거지? 나중에 그럼 나도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 나도 가서 잘 보여야지. 와이프 집안 망하고 이제 내 밥줄에 도움 줄 사람 없나 보다 했더니만 누나 덕분에 나 다시 희망 가져도 되겠다.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이런 실체를 꽁꽁 숨기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결혼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대표직 취임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취임식에 먼저 간다며 나가버렸고 저보고 선물을 사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화분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화분을 들고 가보니 신나는 분위기에서 취임사가 전해지고 있었고 한쪽의 시댁 식구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이 있는 자리로 가서 선물을 전해주었죠. 남편은 선물을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제 뺨을 내려쳤어요. 이게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나? 너 우리 집안 장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도대체 침식에 고작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센스 있게 화환으로 준비해야지. 정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화분 사오라고 했어? 모르면 좀 물어라도 보던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말기 하나 못 알아 쳐들어 어디다 쓰겠니? 예, 됐다. 그냥 너 몸 아프다고 할 테니까 그냥 나가서 집에 가. 이게 도대체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혹여라도 사돈댁에서 볼까봐 민망하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댁 침식에 고작 화분이라니? 가난하다고 티내는 거니? 아주 그냥 집안 망하더니만
센스까지 망했네, 진짜로. 아유, 진짜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오면서 입구에서 안 봤어? 다들 화환 보내온 거 못 봤냐고? 이런 화분은 작은 가게 오픈할 때나 놓는 거지. 사업체 대표직으로 취임하는 건데 고작 이걸로 뭐 이목이나 집중이 되겠냐고. 하여튼 간에 뭘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진짜 당신 그냥 집에 가. 당신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를 치려던 그 순간 시끌벅적했던 행사장이 고요해지면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 사돈어른이 취임사를 끊고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죠. 당황해 쳐다보고 있으니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과 목소리로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빠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했었던 아저씨였던 것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10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돌연 그만두시고 사라지셨던 분이셨어요. 아빠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셨는데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부모님께서 안타깝게 여겨 매번 챙겨주고 집 한쪽 방을 내어주기도 했었죠. 종종 저와도 놀아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반가워했어요. 그때 김 사장님 딸 맞지? 아니 엄청 꼬마였는데 벌써 이렇게 수녀가 되었네. 정말 반갑다. 어떻게 지냈니? 아니 그건 그렇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까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일이야? 내가 너 문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 나는 김 사장님이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 어쩜 이렇게 쏙 빼닮아서. 아무튼 사돈께서 같이 있으신 거 보니까 유진이 네가 여기 며느리니?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아저씨도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대로세요. 여기는 저희 남편이고 사실 아저씨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 시누이예요. 남편이 화환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소통이 안 됐는지 화분을 사와버렸네요. 대표직 취임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런 곳에는 화환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을 못했어요. 아 무슨? 화환은 꼭 보내지 않아도 되고 거기다가 나는 화분을 더 좋아한단다. 내 사무실에 놓고 잘 가꿔야 되겠구나. 그런데 고작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라고? 사돈 양반, 아무리 그래도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저쪽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라고 하니 더욱더 놀랍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아버님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동생이랑 올케가 아침에 좀 다퉈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취임식 진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일단 행사 진행 먼저 하세요. 저희 올케가 임신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라 저희도 챙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홀몬도 아닌 애를. 우선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꾸나. 사돈, 이번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해보도록 하죠. 유진아, 잠깐만 있어 볼래? 우리 기사가 집까지 모셔다 줄 거다. 그리고 가면서 내 명함도 꼭 챙겨서 가고. 나한테 엄마랑 같이 시간 내서 전화 좀 다오. 그동안 이야기도 좀 해보자꾸나.
얼마 뒤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아저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사업도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죠.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사업을 정리해야 했는데 바로 정리가 안 돼서 엄마가 임시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사업도 전부 망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아마 시댁에서는 제가 부잣집 외동딸인 줄 알고 정말 좋아했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구나. 나는 몇 번 사돈을 만났는데 전혀 그런 집안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특히나 사돈도 자식들 어릴 때 남편이 돌아가셨잖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사업하면서 잘 사시게 된 거라 이해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유진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속고 결혼시킬 뻔했구나. 어쨌든 그때 행사를 망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뵈니 정말 반갑네요. 그때 따로 살고 계시다고 했던 가족 중에 아드님이 있었나 봐요. 그때 같이 봤으면 정말 지금 만났을 때 바로 알아차렸을 텐데. 신우가 몇 번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아저씨 아드님인 줄. 생각해보니 아드님이 아저씨 많이 닮았네요. 그렇지. 다 너희 아빠 덕분이다. 나한테 진짜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셨지.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집에도 들어와 살게 해주고 월급 그대로 모을 수 있게 해주셨어. 절마다 좋은 음식들 싸서 가족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때 너희 아빠 없었다면 나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어렵게 살았을 거야. 거기서 배운 기술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취업도 하고 결국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있잖니. 그게 다 너희 아빠 덕분이지.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구나. 아빠도 아저씨 만나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저씨 그만두시고 난 후에도 계속 아저씨만 한 사람 없다면서 얘기하셨거든요. 엄마가 아저씨 만났다는 얘기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식사 자리 마련해 볼게요. 엄마도 정말 아저씨 좋으신 분이라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도 아저씨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잘해주셨을 거예요. 아유, 그때의 은혜를 지금 보답해야 하겠구나. 일단 어머님이랑 유진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는 건 어떠니? 저번에 상황 보니까 더 이상 남편이랑 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혼 준비도 한다면 내가 변호사도 알아봐 줄 수 있다.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아저씨께서는 엄마와 제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원래 별장으로 쓰려고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지내라며 배려를 해주셨죠. 거기다가 이혼 준비로 변호사도 붙여주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는데 증거는 넘쳐났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부당 대우가 입증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신우에게는 파혼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얼마 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싹싹 빌었죠. 아이고, 유진아. 네 시누이가 밥 한 돌도 안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저쪽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혹시나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네가 좀 나서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돌려봐 줄 수 없니? 이러다가 네 신우 다 죽게 생겼다. 그 정도로 사람 안 죽어요. 그리고 어쩐 일로 저한테 다 전화하셨어요? 저보고 쓸모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막말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전화로 부탁까지 하시니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자기 입맛에 맞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언제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인 척 대하더니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짐짝만큼도 못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자기들 필요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까? 참 간사하네요. 간사한다고 뭐라 해도 상관없고 네가 나한테 욕해도 다 받아줄게. 그러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신우이가 좀 좋은 곳에 시집을 가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신우이도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때 너무 예민한 상태였잖니. 과거는 싹 잊고 우리 새로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가 그때 그랬던 건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하지? 내가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렴. 가족이요? 개뿔이 가족이네. 이런 게 가족이었으면 당신네랑 이렇게 인연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 아니에요. 이미 이혼 청구했고 숙려기간 다 끝났습니다. 이젠 남이라고요. 어머님, 아니 당신이랑은 이제 이렇게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사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잘난 집안 어디 한번 잘 해결해 보세요. 아이고, 유진아. 그런 게 어디 있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잠깐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단다. 우리 아들도 너한테 한 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다시 잘 시작을 해보자꾸나. 그동안 마음 상하게 한 게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빌게. 그러니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드렸고 여러 번 참아드렸잖아요. 뱃속의 아이를 보니 더 당신네 집안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신이 드네요. 당신이었으면 당신 같은 집안에 딸 시집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 우리 집 깡그리 무시하더니만 필요할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빌어? 당신네들은 이렇게 빌 자격조차 없어. 신우이는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이혼을 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남편은 폭행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취임식 당시 남아있던 내부 영상 자료로 확실하게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자 위자료 좀 낮춰달라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신 내 사정 잘 알잖아. 이렇게 위자료 많이 청구해버리면 내가 이거 감당 못해. 그냥 당장 1,000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합의하고 위자료는 낮춰서 청구하자. 이 정도 청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도 지금은 안 돼.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엄마네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제발 좀 봐줘라. 왜? 그때는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그거 다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도 당당하게 내 뺨 때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 주려고 하니 겁나니?
영상은 이미 있고 당신이 나 때렸다는 거 본 사람도 수십 명이야. 고작 몇 천만 원으로 내가 그때 당했던 모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네. 마음 같아서는 당신한테 몇 억이고 청구하고 싶거든. 아니, 내가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렸다고 그래. 그냥 톡 한 번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당신,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혼은 해줄 테니까 위자료만 조금 낮춰줘. 지금 이렇게 큰 돈 나가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사업도 잘 안 되고 누나는 거기다가 실직했는데 내가 지금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당신은 그렇게 뻔뻔했지.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싶었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발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네. 난 위자료 낮출 생각 전혀 없어. 당신 얘기 들어보니 내가 너무 봐줬단 생각이 드네. 정신적 피해 보상도 모두 청구하고 당신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피해 보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 사유의 제3자였던 신우와 시모까지 포함해 청구를 진행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씩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는 그만두면서 아저씨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엄마와 저는 좋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오래전 아빠와 엄마의 배려로 좋은 기억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배운 기술 덕분에 지금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면서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사람 인연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될지 모르니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시를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